안녕하세요. 김필립입니다. 오늘은 수학 공부의 치명적 미신 세 번째, 광범위하고 아주 널리 굉장히 많은 학생 그리고 학부모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아주 치명적 미신에 대해서 짚어보려 합니다. 그 미신은 바로 수학 잘하는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이 수학을 잘 가르친다는 미신입니다. 제가 왜 이 미신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그리고 많은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한테 영향을 준다라고 콕 집어서 말씀을 드렸냐면, 보통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전교 1등이 다니는 학원, 우리 반 1등이 다니는 반, 그리고 어떤 학원에서 서울대를 몇 명 보냈냐 뭐 등등, 이렇게 남이 이뤄놓은 성과를 가지고 우리 아이가 갈 학원을 찾거나 그리고 우리 아이가 갈 만한 학원인지를 판단하는,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드는 그 미신, 그 주장이 왜 미신인지 제 어릴 적 경험을 잠깐 소개하면서 한번 짚어보려 합니다. 전 어릴 때 수학을 잘했고 또 잘한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수학에 신나고 그리고 수학을 좋아하면서 너무너무 잘 해오던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어떤 소수정의 학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학원이, 그리고 그 학원에서 가장 탑반을 가르쳤던 그 어떤 원장이 제 인생을 바꿔놓게 됩니다. 그건 왜 제 인생을 바꿔놨냐? 제가 이렇게 수학을 티칭하도록 만들었으니까요. 무슨 말이냐? 그분이 훌륭한 선생님이었고 수학을 너무 잘 가르쳐서 저한테 귀한 모범이 돼서 저에게 난 나중에 훌륭한 수학 선생님이 돼야 되겠다, 존경받는 수학 선생님이 돼야 되겠다 라고 깨우쳐 주신 것이 아니라, 저렇게 가르치면 수학을 잘하는 애들도 완전히 망칠 수 있겠구나 라는 심각한 위험성을 일깨워 주신 분이었기 때문에 제 인생을 바꿨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그 소수정의 학원 탑반은 그 당시 그 우리 바운더리 내에서 중학교에 성적표를 검증을 받아야 들어갈 수 있는 탑반이었습니다. 전교 7등까지 끊었고 실력으로는, 그리고 만약에 전교 7등 아래로는 그 탑반에 들어오고 싶으면 무조건 시험을 봐야 되는, 그리고 그 시험은 극악무도하게 어려워서 거의 대부분 합격을 못하는,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죠. 전교 7등까지 들어와라. 그런데 그 당시 저희 학교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위의 학교들이 중학교 때 전교 7등이면 사실은 서울대를 그냥 들어갑니다. 거의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왜냐면 특목이나 자사고로 우수한 아이들이 빠지기 전이었고 서울이었고, 그리고 또 교육열이 굉장히 센 곳이었고, 그러니 그 반에 들어와 있는 애들은 이미 서울대급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원이 왜 잘 되냐? 이건 제가 나중에 훗날 학원 원장이 돼서 알게 된 사실인데, 마케팅을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마케팅을 하냐? 탑반 A, B, C, D 뭐 한 4반 정도를 운영한다면 약 한 3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거의 서울대를 들어가게 되는 거고, 따라서 서울대 합격률이 90%가 넘고 뭐 때로는 95%, 97%가 되는, 그러니까 주위의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에게 어떻게 알려졌냐면, 그 반, 그 탑반, 그 학원에, 그 소수정의 학원에 탑반에만 들어가면 무조건 서울대를 들어간다는 그러한 인식으로, 또 그러한 믿음으로 많이 알려졌습니다. 근데 한번 여기서 잠깐 제가 영상을 보시는 분께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그 학원이 수학을 못하던 애들을 데려다가 서울대를 보냈나요? 그리고 그 학원이 수학을 못하는 애들을 데려다가 전교 1등을 만들고 그리고 수학 만점을 만들었나요? 아닙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잘못 판단을 하는 그러한 우를 피해야 된다는 통찰을, 지혜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만약에 어떤 학원이 그 반에 들어가면 원하는 특목고 또는 과거 영재고를 뭐 90% 이상을 합격시킨다, 또는 그런 반이다. 그러면 그 반이 선발고사가 없나요? 그리고 어떤 우수한 아이들을 뽑거나 가려서 받지 않나요? 만약에 아무나 들어가서 누구든 선착순으로 받아서 그 아이들을 특목고를 많이 보내고, 그리고 서울대를 많이 보내고, 스카이의 좋은 과 또는 의대를 많이 보낸다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주의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아무나 순서대로 받아서 또는 뽑기로 로또처럼 추첨을 통해서 뽑아서 그 아이가 6등급이든 7등급이든 받아서 그래서 서울대를 집어넣나요? 만약에 그러한 원장반이, 그러한 탑반이, 아니면 그러한 서울대반이 주위에 있다면 제가 그 원장님 업고 대치동을 10바퀴, 100바퀴라도 돌겠습니다. 왜? 너무 훌륭한 분이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훌륭한 분들을 널리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반드시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능력 있고 훌륭한 분이시니까. 심지어 수학을 포기했던 애한테도 서울대의 꿈을 살려줄 수 있으니까 얼마나 훌륭한 분이에요. 그렇게 선발고사 없이, 레벨 테스트 없이, 그리고 잘하는지 못하는지 학교 성적표를 가져오는 거 없이 누구든 지원해서 아무나 순서대로 들어가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수학 만점을 만들고 과거 영재고를 보내고, 그리고 서울대를 보내고 의대를 보낸다면 얼마나 훌륭한 학원이고 얼마나 멋진 선생님이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에선 무조건 선발입니다. 레벨 테스트입니다. 그리고 레벨이 안 좋으면 반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성적이 안 좋으면 아예 속할 수가 없는 반, 그리고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뭐 서울대를 몇 명 보내고 몇 퍼센트 보내고 과거 영재고를 몇 명 합격시켰는지,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래서 거기 학원에 보내면, 서울대를 많이 보낸다면 우리 아이가 갈 수 있습니까? 그들이 서울대를 많이 보내는 거랑 현재 수학이 힘들어하는 우리 아이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여기서 강조드리겠습니다. 이미 잘하는 아이들을 뽑아서, 그래서 그 아이들을 서울대를 보내고 의대를 보냈다? 그거는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레벨을 보고, 아이의 현재 수준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어떤 목표에 맞는 수준의 아이들만 데리고 뭐 어디를 보냈네, 우리가 성과가 얼마나 잘 났네, 뭐 요번에 대상을 몇 명 받았네, 자, 이런 얘기는 정말 쓸데없는 얘기라는 거. 그리고 그렇게 잘하는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이 잘 가르친다는 어떠한 주장도 미신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깊게 새겨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그 학원 전교 7등 안에는 시험 안 보고 들어가고, 그리고 만약에 7등보다 아래라면 시험 봐서 들어가는 그 학원에 한 달 반을 다니다 그만뒀습니다. 그 이유는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렇게 수학을 좋아했는데 거기 가서 수학에 5만 점이 다 떨어졌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자칫 잘못했으면 수포자도 될 수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 지금도 가슴이 쿵합니다. 제가 왜 그러면 수포자까지 이를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냐면, 들어갔는데 인수분해를 배웠어요. 근데 이 인수분해를 배울 때 엄청나게 인수분해 문제를 많이 풀게 하고, 그 문제의 양을 프린트로 엄청나게 준 거예요. 제 영상 인수분해 특별편에 아주 자세히 소개해 갔는데, 인수분해를 왜 하는지, 그리고 이 인수분해를 해서 어디다 쓰는지, 그리고 인수분해가 도대체 수학에 어떤 비중을 갖는지에 대해서 너무너무 알고 싶고 궁금해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잘 가르친다는 소수정의 특별반의 원장 선생님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인수분해를 왜 하냐고. 인수분해를 다시 전개하면
그냥 어떤 식이 나오는데 인수분해를 하면 식의 모양만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는 거지. 무슨 답을 구하는 것도 아닌데 이걸 왜 하는지, 그리고 해서 어디다 쓰는지, 그리고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를 물어봤을 때 대답이 이렇게 돌아왔어요. 나는 너처럼 질문하는 애를 처음 봤다. 인수분해는 그냥 외우는 거야. 그리고 인수분해를 달달달달 잘 외우면 수학을 잘 풀게 돼. 그러니까 잔말하지 말고 그냥 풀어. 그러면서 제가 지금도 또렷이 기억나는데 영진구론산이라는 그 음료를 까서 마시는 겁니다. 더 이상 질문도 안 받아줘요. 왜? 탑반에 들어가기 위해서 대기가 엄청나게 있었고, 그리고 중요한 건 잘하는 애들이 그 학원에 못 들어와서 난리가 났으니 뭐 딱히 학생 하나한테 신경 쓸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제 말을, 그리고 제 간절한 질문을 시큰둥하게 받아들이면서 대답도 너무 형편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결국 그때 인수분해를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른 채, 그리고 아무런 의미나 의의를 찾지도 못한 채 기계적으로 공식을 외우고 문제를 풀었던 것입니다. 점점 수학이 정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수분해를 한 보름에서 3주 이상을 시키더니 다음 진도를 나갔는데 나머지 정리, 뭐 항등식 미정계수 쭉쭉쭉 나가는데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인수분해에서 누적된 궁금증이 계속 펼쳐지는데 거기다 대고 계속 문제를 풀리니까.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최악의 선생님이었습니다. 전 지금도 그분을 만나면 제가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수학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고. 아이가 궁금해하면 해결을 해줘야죠. 그리고 아이가 궁금해하면 질문을 받아줘야죠. 그리고 더군다나 그 질문이 중요한 어떤 맥을 잡을 수 있는 질문이었다면 더더욱 그랬어야죠. 그런데 그냥 외워라? 너처럼 질문하는 아이 처음 봤다? 제가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따로 이렇게 김필립 수학이라는 유튜브 채널에 인수분해만 한 30분 정도를 아주 깊게, 그리고 자세히, 그리고 그 중요한 의미, 그리고 그 맥을 잘 풀어 놓았습니다. 꼭 이 영상 시청하고 나서 그 인수분해 영상을 찾아서 보시면 제 간절한 마음이 아마 느껴지실 겁니다. 자, 그렇게 마치 수학 잘하는 아이가 다니면 수학을 잘 가르치는 학원인 것처럼, 아니면 수학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고 그렇게 믿게 만드는, 그게 미신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 학원이 성과가 좋은 것은 뭐 그게 서울대 들어가는 퍼센트, 아니면 특목이나 영재고 들어가는 퍼센트를 얘기하는 거겠죠. 보내는 것은 이미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을 받은 것이다. 이 세 번째 미신, 반드시 깨야 할 아주 치명적 미신입니다. 오늘 제 말씀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